제가 건물을 사고 몇 해 안 지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업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법인 전환도 하고 콜라보도 막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장에 하루 10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쌈짓길 가로수길이니까 외국인이 한 30-40%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다 잘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년 정도 가다가 매장은 다 정리합니다. 네. 저희 매장만 딱 남겼고 네. 코로나가 끝날 쯤 해가지고 제가 3년 정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 매각하면 잘 된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사업은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아, 사업은 안 됐고. 예, 제가 딱 3년 정도 네. 아니 잠깐만 코로나 끝나고 딱 정산을 해보니까 사업에서 번 돈은 네.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월급 주고 그리고 생활비 하고 나니까 제로더라고요. 네.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사업이 계속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외부의 영향으로 완전히 장사가 그냥 정말 딱 밥벌이만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코로나가 왔을 때 금리가 엄청 낮았었고 그 다음에 돈을 막 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년 반 만에 건물을 매각을 했는데 34억 8천에 매각을 했어요. 18억에서 34억이 됐군요. 네네. 아. 그래서 16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예. 했고 제가 그때 현타가 또 온 거예요. 네. 버티고 보니까 네. 이 건물은 하루에 네. 한 170만 원씩 벌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이 결국에는 좀 어려워져가지고 그 주얼리 매장은 이제 문을 닫은 거잖아요. 근데 건물에서도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신 거고. 네네. 야,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네네. 저희가 좀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한 월세를 300만 원 정도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월세를 300만 원 내고 있다. 요거를 건물의 가치로 환산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 정도 건물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 쉽게 제가 공식을 만들었는데 곱하기 300 하면 되거든요. 곱하기 300이요? 예, 300만 원 곱하기 300이면 9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9억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다. 네. 이분은. 어. 저 월세 500 내는데요. 예. 그럼 곱하기 300 하면 예. 15억이잖아요. 네. 이분은 15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1000만 원이면 30억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돼요. 네. 그리고 10년을 평균을 하더라도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9억에 대한 4% 이자를 12개월로 나누면은 이게 3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4% 이자를 12개월로 나눈 거를 이제 굳이 공식으로 하면 곱하기 300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합니다. 네. 내가 300을 당연히 낸다고 생각하지 네. 내가 9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9억짜리 건물 사서 내가 이자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그러면 9억짜리 건물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300을 내는데 사실 내가 한 300 더 남아. 600까지는 나 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6, 3, 18. 18억짜리 건물을 사서 유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사실 다점포 네.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내가 월세를 300 내는 매장이 네. 3개가 있어. 그러면 900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27억짜리 건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사실 다점포 3개 운영하는 것보다 27억짜리 건물이 네네. 더 나중에 가치가 높을 확률도 있으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장사의 개념으로 예. 봤을 때 당연히 좋은 자리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는 당연히 평당가가 높고 비싸서 사실 못 삽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작 자체를 예. 내가 장사를 잘하는 개념, 장사의 입지와 부동산 입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안배를 해야 돼요. 어렵다, 뭔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네. 되는데 가장 좋은 분들은 뭐냐면 내가 집객할 수 있는 분들 네. 있죠. 예약하고 온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건물을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장사는 잘 돼요. 예. 그리고 앞쪽에서는 예를 들어 월에 1억 벌면 안으로 들어오면 7천 정도 벌어. 이 정도면 내가 매출에서는 좀 줄었지만 사실은 이 건물에서 5년 뒤, 10년 뒤에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클 수 있다. 이걸 사실은 깨닫는 게 중요하고. 네. 예. 극단적으로 봤을 때 내가 메가커피를 창업을 할 거야. 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사실 고객들을 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효율성이 좋은 건물을 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파스타집을 하는데 네. 고객들이 막 되게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파스타집을 하고 있어. 네네네. 그러면은 장사도 잘 되고 좀 건물도 어느 정도 좋은 건물을 살 수 있고 이런 좀 절충점인 딱 그 지점에 오픈을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네. 익선동, 속리단길 네. 이런 데들이 네. 사실은 옛날에 거기가 막 여기서는 가까웠지만
되게 핫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실력이 있고 네. 또 이게 하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평당 뭐 5천, 6천 이렇게 들어가서 네. 그 동네를 띄운 거잖아요. 네. 거의 그 동네 시세를 2배로 올려놨어요. 이분들이 사실 월세를 내고 띄운 거잖아요. 그럼요. 어. 근데 결국 쫓겨나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만약에 네. 내가 건물을 사서 그때 들어갔다 그러면은 진짜 대박 쳤을 건데.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네. 요즘에 신당동도 막 뜨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하나둘씩 맛집이 들어가는 곳들을 미리 선점하거나 사실 조금 뒤에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트래픽을 같이 모아주면 네. 그 트래픽 모은 값이 돈인데 네. 이거를 고생한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어. 건물주들은 가만히 있다가 네. 자기가 잘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좋았는데 결국 네. 어떻게 되죠? 야, 너 월세 너무 조금 내는데? 너 나가. 이렇잖아요. 그 요즘에 좀 신당동 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요좀 뜨는 지역 좀 몇 개만 좀. 아, 사실 신당동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네. 그래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제가 좀 보는 데는, 구도심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구도심을 보면은 땅은 작지만 건물이 가득 채워져서 작은 땅에 장사를 할 만한 사이즈로 나오는 물건들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데들도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도심에 뭐 세운지구나. 네. 이렇게 구도심 개발이 많이 들어가요. 음. 용산도 개발이 좀 많이 이제 앞으로 될 거고. 그러면 옛날에 신당동은 많이 알았지만 굳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 역세권에 바로 갈 수 있는 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주변으로 가면은 아. 사실은 적은 돈으로 한번 건물을 매입해 볼 수 있고 네. 장기 플랜으로 간다고 하면 네. 사실 시세 차이가 좀 많이 볼 수 있죠. 네. 네. 제가 봤을 때 을지로, 아, 을지로. 충무로, 예. 예, 그다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들은 사실 또 해볼 만하죠. 을지로, 충무로, 동대문 역사로, 네. 예, 이런 데들은 해볼만 하고, 네. 만약에 세운동이랑 용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주변까지도 좀 고려를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 예. 주변을 가야죠. 지금, 용산은 사실 아. 너무 어렵고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대가 어. 점점 커지면서 예. 상수까지, 예. 망원까지 커졌잖아요. 어. 이렇게 커지는 상권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예. 그 안에서 이제 나가는 곳들이 있고 예. 또 성수에서도 막 송정동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정동도 저희가 이제 매입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뭐 뜰 거냐 안 뜰 거냐 말이 많지만 그래도 성수동이 벌써 지금 평당 2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와서 또 거기에서 좀 잘하는 곳들은 넘어가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가면 좋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일자리 수요 많은데 예. 마곡. 마곡은 이미 뭐 밸리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예. 주변으로 예. 화곡동이나 뭐 등촌동이나 이런 데는 일자리도 많은 상태에 주거 세대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점심 저녁 장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시세 차익이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도 저희가 좀 많이 추천하고 건물 매입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마곡 예전에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곡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이제 막 들어가 있는 것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엄두를 못 내겠고, 주변에 아직 개발이 좀 덜 된 곳, 네네, 중공업지. 예. 그런 데들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 저렴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이제 막 그 유동인구가 되게 활발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가지고 좀 고객들을 땡겨 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장사를 좀 잘 하시고 네네. 고객을 특히나 땡겨 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가치를 띄우는 게 좀 유리하겠군요. 제가 이번에 책에서도 한 7개의 사례를 넣었는데 예. 다 그런 쪽이에요. 강서구, 방화동, 네. 뭐 등촌동. 그러니까 어. 여기는 왜 들어갔지 했는데 부동산 개념으로 되게 좋은 입지가 네. 있고 와 여기는 진짜 장사 잘 되겠다 하는 개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제가 족발집 사장님 얘기했지만 예. 그분이 예를 들어 뭐 마용성을 가거나 예. 강남으로 가면 50억, 10억, 70억이에요. 네. 강서로 갔기 때문에 20억대에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 제 그 옆집 사장님은 네.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제가 이 책 보고서 그 안에 이제 사례들이 막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좀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 사례 아까도 하나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개발이 덜 된 곳에 들어가가지고 좀 시세 차익 많이 얻은 이런 사례를 하나만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봤던 7개 사례 중에서 좀 재밌는 사례가 네. 용리단길에서 고깃집 하던 친구 있었어요. 예. 코로나 때 이제 권리금 많이 없을 때 들어갔고 딱 1층짜리인데 한 10평 정도 됩니다. 땅이 아주 작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갈 때 건물주도 그 건물을 한 12억 정도에 샀어요. 사서 임차를 준 거죠. 예. 지금 1층짜리 건물에 그 한 10평 정도 되는 거 하나만 있는 그런 그렇죠. 아주 조그만 건물인 거죠? 조그만 건물이죠. 예. 아주 꼬꼬마 빌딩. 아, 예. 근데 용리단길에서는 되게 가시성도 좋고 메인 라인에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정말 10평인데 테이블 8개로 1억을 찍었어요.
거기서. 아마 장사를 해보셔서 네. 알겠지만 악착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주변에 2개를 더 오픈했었어요. 예. 그 스페인 요리점, 뭐 스시집 이렇게 막 오픈을 했는데 자기는 장사 잘하니까 나 이제 성공했다 예. 하면서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장사하는 건물주들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개념들을 알려주니까 자기는 완전 바보 같았다. 근데 용리단길도 그래도 많이 띄우는 축에 속하기도 했었고 예. 강의를 듣고 자기 건물이 얼마인지를 다시 책정을 해본 거예요. 추정가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한 24, 5억 정도 된 거예요. 아까는 근데 10억이라 그랬어요. 네, 2배 이상. 아, 장사하는 동안 12억에서 24억으로 오른 거예요? 오른 거예요, 그 건물이. 자기는 월세 내고 장사 잘 된다고 좋아했죠. 그게 몇 년 동안 오른 거죠? 그게 한 4, 5년 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한 30억 합니다. 아, 지금 이건 또 과거 기준이고. 아, 그러니까 자기는 네. 거기에서 돈 좀 번다고 네, 좋아했죠. 좋아했죠. 건물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냥 2배 12억이 올라버렸으니까. 그 친구도 네. 그 당시에 뭘 알았으면 한 네. 2, 3억 갖고 그 건물 살 수 있었어요. 무지에서 오는 네. 현타. 네. 그 동네가 처음 갔을 때 코로나기 때문에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리단길이 막 엄청 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현타를 맞고 4, 5점은 나 무조건 사겠다. 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건물이 진심에 온 거예요. 그분이 한 2억 정도? 예. 네,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제 주류 대출, 이런 게 사업을 잘하니까 여러 가지 대출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돈이 한 4, 5억 정도 세팅이 좀 됐었고, 예. 근데 그 와중에 tip지로 바로 밑에 건물이 딱 나온 게 있었어요. 27억 정도 예. 예, 나왔었고, 그리고 세운지구가 개발되면 다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을지로가 완전 꽉 찼잖아요. 그 힙지로가 넘어오려면 이 밑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평당 한 8천에서 1억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였는데 제가 27억부터 6개월 동안 금액을 깎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어서 빨리 팔고 싶다. 근데 그 건물은 건물 사서 임차를 주면 월세가 안 나와요. 지금은 앞으로 향은 좋지만. 네.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집계획을 하면 장사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7억에서 거의 21억까지 깎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그건 책에다 제가 넣었고 21억 7천까지 깎아놓은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에서 이거 30억이다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시세는 그 정도까지 됐으니까. 이거 좀 막, 어질어질하죠. 21억 7천이었는데 30억에 올려놓은 데 있어. 네. 제가 그 책에서 봤을 때는 네. 그 건물주님이랑 네. 굉장히 막, 어려운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진진하게 네, 읽었는데. 너무 운이 좋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5억으로도 좀 부족해서 같이 건물주 강의를 들었던 분이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건물을 매입을 한 사례고 지금 21억 7천에 매입을 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해서 지금 오픈을 했어요. 지금 매출이 한 8, 9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자를 내고는 남아요. 근데 지금 시세는 한 30억 합니다. 지금 시세는 30억. 이미. 그러니까 옆에에 평당 그게 한 27, 8평 정도 되는데 그 옆에 건물이 평당 1억 3천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럼 21억 7천에 산 게 지금 현재 30억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금 1, 2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그렇게 금방 가치가 오르나요? 요즘에 저는 그렇게 가치가 많이 안 오른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싸게 산 케이스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이 작잖아요. 금액이 작으면 사람들이 사기가 편하죠. 건물의 총액이 쌀수록 평당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샀을 때는 30억은 건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은 금액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줄 수도 있는 건물이고 지금 예를 들어 당장 팔 수 있어?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팔 이유도 없죠. 금리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매각 포인트를 잡는 게 또 핵심이고 더 장사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게 이게 좋습니다. 지금 그 동네가 예를 들어 월세가 600이에요. 그럼 자기는 뭐 600을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매각할 거예요. 그때 자기가 여기서 장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월세를 700이나 800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리스백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더 쉽게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분 장사도 잘하고 이자를 내주니까. 장사 잘하는 분들은 사는 것도 좋지만 팔기도 좋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낸 책 이름이 네네.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여기에서 이제 부제가 재밌는 게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건물주 플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적은 돈이라는 게 얼마나 적은 돈인지 그 의미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입지에 따라도 틀리고 규모에 따라도 틀리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1억 정도를 모으셨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현금이 한 300 정도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을 늘려갈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저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네. 그리고 대출 그 외에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네. 건물을 매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최소로 잡았을 때 현금 1억 있다. 네. 그리고 내가 3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다. 네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안 되고 그 네. 이하다. 그러면은 요 현금 1억과 월 저축 300만 원이라는 조건을 먼저 좀 충족을 시키는 것부터 하는 게 괜찮을 수 있겠군요. 예, 제가 많이 만나봤던 그 분들은 월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났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사업 확장에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너무 좋아요. 네, 제 책에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 월에 2,000 버시는 분, 3,000 버시는 분들은 1년이면 2, 3억씩 모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돈 없어도. 사실 그런 로드맵을 짜주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훨씬 더 쉽게 건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맞아요. 저도 이제 현금 흐름은 괜찮은 편인데 그 예전에 코로나 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때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사업 확장도 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출을 아직까지도 좀 꽤 갖고 있어요. 그때 참 건물을 사는데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훨씬 낫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건물에 관한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딱 자영업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책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냥 아예 범위를 넓게 건물주 되는 방법, 이렇게 책을 쓰셨을 수도 있을 텐데, 딱 자영업자에 한정해가지고 요 책을 쓰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봐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녹여놨고, 플러스 알파로 자영업자분들은 리스크를 더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다. 이런 방법론들을 지금 적었는데요. 사실 저도 자영업자지만 정말 남 좋은 일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장사 잘해서 그 동네 뛰어놓으면 젠틀리피케이션을 막 쫓겨나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 빌딩 시장에는 자영업자분들은 고객이 아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가장 필요한 분들이에요. 어차피 월세를 내잖아요. 어차피 가치에 대한 돈을 내고 있는데 이 방법만 알면 내는 거에서 좀 더 내면 내가 자산 더 가져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책을 좀 썼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 책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한 10권 정도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 책 받아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오늘 좋은 정보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대놓고 책자랑 한 번만 해주시죠. 대놓고 책자랑. 자, 이 책에서는 제가 마이너스 2억에서 건물을 4채까지 사면서 정말 너무 많은 굴곡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실패와 성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책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건물주가 됐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왜 건물주가 되어야 되는 이유와 함께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넣어놨어요. 아예 매뉴얼화 해서 넣기 때문에 건물 사는데 단계별로 그때그때 열어보면서 찾아볼 수 있게끔 써놨고요. 그리고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7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소액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또 엑시트한 사례까지 넣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왜 그동안 이런 걸 몰랐지?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하면서 건물주가 되고 자산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요즘에 사실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막 건물 사라고 막 너무 부추긴다. 뭐 건물만 사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오늘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건물을 그냥 막 사면 된다. 이게 결코 아니고 큰일 납니다. 진짜.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게 맞는데 장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은 건물에 대한 지식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의 경우에 건물을 샀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네네. 너무 이제 뭐 건물만 사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데 오히려 그걸 네. 이제 부정적으로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곡해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이제 돈길 이창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보수적으로 네네. 안전하게 건물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권장을 하시는 편이고 네, 맞습니다. 또 책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건물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건물을 사게 되면은 제가 요 책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건물을 살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거의 A부터 Z까지 순서에 따라가지고 되게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책 좀 거의 좀 교과서처럼 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 소개해 주시고, 오늘 좋은 건물에 대한 정보 주셔가지고, 정말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